그녀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며 행복한 척을 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알게 될 사실은 이 모든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때 그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만으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굳이 사랑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철저한 심리학입니다. 마치 낡은 가구처럼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다는 그 끔찍한 기분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바닥을 기어다닐지 아니면 강하게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쫓아다니고 절박하게 메시지를 보내며 제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매달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마치 불난 곳에 감정이라는 기름을 들이붓는 것처럼 당신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만약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규칙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오늘 당신은 전략적 침묵, 감정적 분리, 그리고 내면의 부활이 왜 당신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연애 고수가 되거나 수백 권의 자기 개발서를 읽어 치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르게 행동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애정을 구걸하기를 멈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태도만으로 매력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조차 다시 뒤돌아보고 싶게 만들 만큼 진정성 있고 강력한 버전의 자신으로 거듭날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것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되찾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눈을 뜨고 당신의 삶과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감정적 침묵의 파급력. 1000개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침묵. 당신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상대방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던 적이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당신의 본능은 달려가서 이유를 묻거나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어낸 그 소음은 오히려 그녀가 떠나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박함은 사람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은 아무리 강렬한 욕망조차 달아나게 만드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이제 정반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감정적 침묵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불길을 꺼버립니다. 당신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는 이제 그 빈자리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춰서서 생각할 것입니다. 왜 더 이상 매달리지 않지? 이제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바로 이런 대조적인 상황이 진정한 호기심과 끌림을 깨웁니다. 현명한 감정적 분리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자력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 먼저 당신의 말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고 그 다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 경우에는 당신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녀가 그것을 스스로 해석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치하단당했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꽃이나 사과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내 꿈에 네가 나왔어라는 황당한 메시지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축된 힘이며 감정적인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당장 그녀에게 아침 인사나 재미있는 사진이나 의미심장한 글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끊어내십시오. 감정적으로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필요하다면 연락처를 삭제하십시오. 그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을 갈고 닦으십시오. 당신이 성장하는 하루는 변명으로 가득한 열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공허한 말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가장 웅변적인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침묵하는 자가 지배하고 쫓아가는 자가 패배하며 침묵 속에서 성장하는 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소리치지 마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뒤쫓아 달려오게 만들 만큼 강력한 침묵을 만들어내십시오. 두 번째 교훈, 역심리학의 힘. 당신이 물러설 때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온다. 당신이 관심을 끊자마자 그 사람이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났던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그저 차갑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거둘 때 당신은 더 이상 뻔한 사람이 아니게 되며 하나의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빈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존재는 그녀에게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습관을 끊어버리면 그녀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얄팍한 조종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언제나 대기 중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여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을 이끄는 것은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대의 관심을 구걸하거나 감정적인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당신의 모습으로 응답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전략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 흔들림 없는 평온함은 누구라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동안 슬픈 시와 의미심장한 글귀, 우울한 노래를 보내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완벽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등록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2주 후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던 그녀에게서 잘 지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완벽한 연락 단절을 실천하십시오. 그녀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보지 마십시오. 메시지도 보내지 말고 그녀의 일상을 염탐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간을 당신의 성장으로 채우십시오. 운동하고 일하고 배우고 살아 숨쉬십시오. 그녀 없이 보내는 매분 매초가 당신의 발전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당신의 후퇴는 무관심이 아니라 전략적인 위치 재조정입니다. 그녀의 기억에 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애원하지 않으며 이제는 선택받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끌림의 자석이 되는 내면의 부활. 그녀는 과거의 당신이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당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은 아직도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녀가 결코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살을 조금 빼거나 문자를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변화 없이 그녀를 되찾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데 그녀가 대체 왜 돌아오겠습니까? 그녀가 떠난 이유는 무언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본질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부활은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의존적이고 불안정하며 정체되어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절박한 몸부림으로 보일 뿐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딛고 서둘지 않되 단호하게 자신을 재건해 나간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비록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에너지는 카카오톡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폐허가 된 집을 보았다가 몇 달 뒤 그 자리에 최고급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세네카는 살아있는 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최고의 자신을 조각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연인과 헤어진 뒤 바닥까지 추락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몸을 만들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별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과거의 남자를 찾으러 왔지만 목표가 뚜렷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훨씬 더 강해진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임무입니다. 건강, 마인드셋, 습관 목표 등 개선하고 싶은 분야의 목록을 적고 매일 그것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녀가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해 하십시오. 당신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아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찾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녀가 제발 곁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할 만큼 강력한 삶을 구축하십시오. 변화하는 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자는 자신의 모범으로 증명할 뿐입니다. 네 번째 교훈, 감정적 결핍, 즉 희소성의 힘, 희귀한 것은 갈망의 대상이 된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돈도, 시간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항상 즉각적으로 답장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언제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당신의 존재는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그 흐름을 끊고 감정적으로 희귀한 존재가 될 때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묻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제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 그녀는 너무나 강렬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호기심과 욕망을 깨웁니다. 이 감정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절실해지는 매일 먹는 밥이나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식물과 같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까지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른다고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토아주의자는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의 존재는 힘을 뿜어내고 그의 부재는 강력한 메아리를 남깁니다. 항상 연락을 받아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의미심장한 티도 내지 않고 오직 운동과 여행 그리고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단하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즉각적인 답장을 멈췄을 뿐입니다. 몇 주 후 혼란에 빠진 그녀가 이유를 찾으려 돌아왔지만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그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미션은 언제든 연락되는 당신의 상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소식을 알고 싶다면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십시오. 감정적으로 희귀해진다는 것은 잔인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쫓아갈 때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향해 단호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을 넘어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교훈, 끊임없는 연락의 함정과 침묵이라는 자석. 당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침묵은 1000개의 메시지보다 가치 있다. 이별 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계속 연락을 유지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잘 지내냐고 묻습니다. 그녀를 놓지 않으면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미 보장된 것은 평가절하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자석은 완벽한 침묵입니다. 화가 나서 차단하거나 차갑게 대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을 때 여성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나? 벌써 나를 다 잊었나?
왜 연락이 없지? 갑자기 방영을 멈춘 드라마처럼 그 빈자리는 그녀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시청자는 절망하며 온갖 추측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바로 그 수수께끼가 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직접 살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당신의 멀어짐에 적용하십시오. 당신이 떠난다는 것을 굳이 알리지 마십시오. 허락을 구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당신만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침묵은 스스로 그 위험을 드러냅니다. 그녀에게 차단당한 후 단 하나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성장에만 집중했고 몇 달 후 그녀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계정으로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언제나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더 강렬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부재를 미스터리로 만드십시오. 침묵하는 매일매일은 일 공부 프로젝트 등 당신 자신의 발전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나타나기로 결정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흔해 빠진 존재가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람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호기심에서 욕망이 싹됩니다. 당신이 쉬지 않고 말을 걸면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면 그녀는 속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힘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애정을 구걸하는 것에 지쳐버린 분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얄팍한 속임수를 쓰거나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곁에 없는 사람 주위를 맴돌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의 성장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의 하루하루는 가장 강력하고 다가갈 수 없는 버전의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이 도전에 임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와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들려주십시오. 의도적인 침묵, 감정적인 결핍, 그리고 분리는 결코 상대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변화의 전략입니다. 피해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삶이라는 이야기의 운전대를 직접 잡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상대방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되찾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수많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균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관계나 시련 앞에서도 단단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담금질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녀를 돌아오게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7일간의 스토아적 성장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그녀를 찾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을 당신의 부활을 위해 바치십시오. 운동하고 책을 읽고 배우고 미뤄두었던 당신만의 프로젝트에 몰두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챌린지가 아닙니다. 스토아적 마인드셋, 완벽한 자기 통제,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두 번째 선택지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완벽한 1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애정 국어를 멈추고 진짜 행동을 시작한 남자들의 커뮤니티에 합류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닿을 수 없는 높은 가치의 남자로 굳건히 서 계십시오.